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이 됐죠. 설레는 마음으로 아직은 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새학기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돼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다 새로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부모님들이 잘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 입학한 아이나 학년이 올라간 아이 모두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와는 달리 아이가 말이 없어진다던가 자꾸 이유 없이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무조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라고 다그치게 되면 더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잦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의외로 학교에 가서는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집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부모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서 아이가 열이 난다, 아니면 토했다, 아니면 다쳤다던가 쓰러졌다라는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앓고 있던 질병이 있다면 학교에 그 부분을 반드시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한테 이제 다른 친구나 선생님들이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그 질병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 못해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뇌전증, 그리고 당뇨병이나 특정 알레르기성 질환과 같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평소에 아이가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또 단체 급식을 하다 보니까 특정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교사와 영양교사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학교의 급식 메뉴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좀 긴장하고 있고 말수가 없어지면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왜 그랬니 이렇게 해보거나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봐라. 그리고 또 미리 어디가 아픈지 학교에 미리 알려야 그 위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봄방학이 시작됐으니까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새학기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아요.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감의 유행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독감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좀 더 취약할 수 있는데요. 학기가 시작한 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간혹 이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항체가 생성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유행이 좀 잦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아서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던가 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하게 이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또 피로해질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피로해지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조금 지나면은 이제 시기가 지나게 되거든요. 네,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규칙적인 네.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 사용이나 물 많이 먹기를 권장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초중고생뿐 아니라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학생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성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상당히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대학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까지 생활과 크게 다른 것은 각종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환영회,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잦은 음주를 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그쵸.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과음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잦아지다 보니까 술을 먹고 정신을 잃는다던가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는 술을 마신 뒤에 이제 토하면서 식도에 손상을 입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취한 상태에서 바로 잠들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신트림이 나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은 또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면 사실 이제 어른 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건강 관리는 스스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가능하면은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빈속이 아닌 상태로 술을 마시되 안주 같은 경우는 열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채소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요. 그런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앞으로 아주 재밌게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정해서 네.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아까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되게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다던가 이제 신트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목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가슴 부위가 불편한 듯한 답답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연령대를 뭐 불문하고 이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다고 음주 마음대로 하고 다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왜냐하면 얘기죠.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하게 되니까 더 위험할 수 있죠. 서서히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음주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통틀어서 새 학기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새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잠을 적게 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던가 학업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9시간 이상, 고학년의 경우에는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등을 통해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 사실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몸에 배게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새학기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